지난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에 있는 확약서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복리부자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경찰 조사 이후에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조사관님과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결과도 잘 나왔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 내용 요약을 하고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전 내용을 보면 내용 증명을 일단 수령을 했었고요. 시기는 2021년 11월 초. 그때 이제 해당됐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은 영희의 숲, 꼬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증명을 받은 다음에 몇 차례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마지막 문자까지 온 게 이제 12월 6일. 11월 초에 받았는데 약 한 달 정도 계속 연락이 오고 하다가 문자가 오고 하다가 마지막에 12월 6일에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문자가 온 뒤에 이게 마지막 연락이었죠. 그래서 이 뒤에 아무 연락이 없길래 다 모든 사건이 이제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월 26일 날 고소가 접수가 됩니다. 경찰서에. 그리고 나서 약 7개월 만에 고소가 진행된 건데요. 경찰서는 이제 경제범죄수사팀, 제가 무슨 경제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무법인이 누구냐?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 있는 사모 변호사님이었는데 예일이라는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노블이라는 곳에서 온 것 같아요.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정보 공개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아마도 지금 예일에 있던 사모 변호사님은 더 이상 이 지재권 관련한 일을 안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일에서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건들이 모두 노블이라는 정창래 변호사님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저한테 고소를 진행한 것 같아요. 확실한 내용은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아본 다음에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전 내용의 요약이었는데 그럼 정창래 변호사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분이 블로그도 있어요. 블로그.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민사, 형사, 이혼, 지적재산권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합법률사무소 노블 겸 변호사 겸 세무사 겸 변리사. 자격증이 되게 많아요.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아무튼 요 분이신데 요분이 정창래 변호사님입니다. 그리고 주소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남양주시. 유튜브도 하십니다. 유튜브. 그래서 16년 경력 이상이고 보면 변호사, 그 다음에 가사법, 위에는 뭐였죠? 형사법, 가사법, 그 다음에 가정법률상담소 백인 변호사단 변호사, 그리고 지적재산권법, 저작권, 수료, 지식재산연수원 수료, 변리사 등록증도 있어요. 변리사. 변호사이시면서 변리사도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세무사 자격증까지 있죠. 세무사. 아무튼 이분이 있는 곳은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에 그 신설된 법원 청사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법률사무소 노블은 남양주 지원 가장 정문 앞 횡단보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자리해 있습니다. 사무실은 뭐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보가 돼버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정창래 변호사 노블 법무법인의 변호사이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사 결과 통지가 왔는데 결과지 내용이 다시 보면 5월 26일 날 접수가 돼서 죄명은 상표법 위반이란 죄목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거는 6월 15일이니까 약 한 달이 안 됐죠. 약 20일 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 내용은 뭐 혐의 없음, 불송치라고 되었고요. 그건 무죄란 얘기죠. 거기에 보면 이제 결과지를 이제 우편으로 주십니다. 그 우편에 받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송치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면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엔 무죄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약 7개월 만에 고소가 진행이 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지만 약 20일 만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의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제가 조사를 받았던 그 조사 조서는 검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했을 때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그냥 무죄로 종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지금 서류가 돼 있으므로 더 이상 혐의 있음으로 다시 번복하지 않는 이상은 종결이 됩니다. 이거는 행정상의 처리인 거고요. 행정상의 처리는 이제 검찰까지 올라오면 끝인데 법률상에서는 민사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민사에 진행을 하게 되면 상대층이 그 노블이라는 법무법인에서 민사소송을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블이 최근에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느냐. 경찰 조사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재판을 걸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걸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민사 가면 어차피 양측 다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같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요. 어차피 돈이 나오니까 빨리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160만 원인데 사정하니까 30만 원 전후의 금액까지도 내려가더란 말이죠. 제 경우에는 1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깎아는 봤어요. 구두로. 그런데 최근에는 80만 원도 아니고 30만 원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금액까지면 여기 법률적인 비용을 내는 것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진짜 지재권,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하게 하는 권리 행사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재권을 지키려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혐의로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일반 소상공인들 그만 괴롭히시고 하신 말씀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민사소송까지 대응 직접 해드릴 테니까 제발 소송 걸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재판 가겠다 하셨으니까 무혐의 나와도 이거 저한테 소송 걸어주세요. 제가 대응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잘 마무리돼서 좋은 판례가 하나 남아서 지재권 침해라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좋은 판례를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창래 변호사님 제발 저에게 소송 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말씀 꼭 지키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지재권 경찰 조사 이후였는데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또 제보가 왔었는데 내용증명서 안에 확약서를 담아가지고 이메일 또는
서류로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확약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당사 뭐뭐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바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과 책임의 귀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약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저희들에게 이걸 적으라고 적어놨어요. 누구누구는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주식회사 뭐뭐뭐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걸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은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이후로 주식회사 뭐뭐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인정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3번은 언제 이후로 주식회사 누구누구의 사진, 이미지 등 저작물을 이용한 판매 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라는 확약서를 달라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이 확약서를 이미 내시고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확약서를 썼다는 거는 이 내용들을 작성했다는 거는 내 죄를 먼저 인정을 한 거잖아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유죄가 판결되기 전에 이미 나의 유죄를 적어서 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잖아요. 절대로 이거는 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 항상 주의하시고 최근에 나오는 그런 사례니까 이런 것들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자 정리하면 여태까지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법률 안에서 본인의 지식재산권 테두리를 지키려고 했던 행위들은 인정을 하지만 굳이 하나라도 더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이 법이라는 테두리를 이용해서 합의금을 강요하는 것 그리고 이런 확약서 강요하는 이런 행위는 하루빨리 좀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조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게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잊지 마세요.